네. 반갑습니다. 사문 희열반 친구들. 자, 오늘은 3단원 파트를 마치고 드디어 4단원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은 사회 불평등 현상.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불평등해 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사는데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과 갈등론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이론,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의 특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불평등 현상, 불평등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겠지만 모두 똑같이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가 평등하지 않다는 걸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조금 가졌다는 건데, 그쵸?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흙수저, 막 금수저 이런 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봐봐요. 다이아 수저는 상위 0.1%인데 자산이 30억 이상이야. 가늠도 안 되죠. 보통 우리가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산 5천만 원 미만, 가구 연수입 2천만 원 미만 이렇게 막 단계별로 나눠놨어. 슬프게도. 그리고 보통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나 사회 계층화 현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피라미드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이 되게 적고 조금 가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걸까? 뭐를 기준으로? 여기 힌트가 있는데 돈, 명예, 권력.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사회적 희소 가치가 돈, 명예, 권력인데 이걸 가장 많이 가진 사람부터 조금 가진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가진 정도에 따른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얘는 많이 가졌네. 얘는 되게 조금 가졌고, 그쵸? 그러면 여기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 뭐를 가지고 가졌냐 못 가졌냐를 나누냐면 돈이거든요. 돈,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돈이 있으면 자본가다. 보통 우리가 부르주아 계급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돈이 없어요. 없는 애들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은 돈이에요. 돈. 이렇게 나눈 사람이 누구냐?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룹을 두 덩어리로 나눈 게 아니라 돈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걸 일원론이라고 부르고 얘네는 쭈루루루룩 서열화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댕강 잘라졌어. 가졌다, 못 가졌다. 이분법으로 퉁 나눈 거예요. 이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산업사회 시절. 이 시절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권력도 명예도 얻는 거였기 때문에 굳이 돈 말고 다른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이걸로 깔끔하게 나눠졌어. 그런데 이런 계급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계층 이론이라는 이론이 현대 사회에는 더 어울리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 사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두 덩어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이제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아주 그냥 1차원적으로 돈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부터 좁게 있는 사람까지 쭈르륵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권력도 많이 가진 사람부터 조금 가진 사람대로 지위도 여기 뭐 학벌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가정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인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는 그 어떤 힘 그러니까 사회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자랑하거나 우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돈 하나만은 아닌 거예요. 아주 아주 많아.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학자는 베버 여러 가지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론론이 아니라 다원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자면 돈, 명예, 권력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희소가치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두 덩어리로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막 잘게 나는 소위 말해서 돈은 많지만 권력은 낮고 지위는 중간일 수도 있고, 학벌은 낮지만 돈이 많고 뭐 지위도 높은데 권력이 낮을 수도 있고, 권력은 높은데 얘네가 다 낮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지위 불일치라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지위를 경제적 지위라고 얘기하고, 명예는 사회적 지위, 권력은 정치적 지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지위들이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깡패는 권력이 높을 수는 있어. 근데 난 학벌도 낮고 지위, 명예는 낮아. 근데 돈은 또 많이 벌어.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서로 다른 거야. 다 같은 레벨이 아닌 거야. 이 지위 불일치 현상을 계층 이론은 설명할 수 있다. 계급 이론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계급 이론은 두 덩어리이기 때문에 서열화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긴 두 덩어리가 아니야. 쭈르르르르 연속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자본가, 노동자 이 한 그룹을 하나의 단어로 소속감 있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소속감 같은 게 없어. 여기는 소속감이 있는 대신 서로가 으르렁거리죠. 적대적이지. 그래서 그 전반적인 이 그림을 보면 각각의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게요. 계급 이론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우리가 앞에서는 돈이라고 표현했는데, 돈을 왜 이렇게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느냐. 그러니까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하기가 좋을까? 공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계속 부가 창출되잖아요. 이걸 가진 사람을 자본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안 가진 사람을 노동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직이동 가능성은 한 번 노동자가 돼, 나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제한적이야. 그래서 이걸 이분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연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쭈르륵이 아니란 얘기야. 댕강 갈라졌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소속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서로 상대방에게는 적대적이어서 갈등,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용이할 수 있죠. 으르렁거리는 그런 힘, 잘못됐다, 이건 불평등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도 된다. 이해가죠? 마르크스가 얘기했다. 이론론이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건 계층 이론이었잖아요. 얘는 계층 이론인데 그냥 이 그림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야. 쭈르르르륵 연속적으로 표현했구나. 다양한 기준으로 설명했구나. 계급, 지위, 권력,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한 다원론이구나. 그래서 아까 이 서로 간에 이 지위들이 일치하지 않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용이했다. 그래서 단순한 사회, 산업사회에는 요게 먹혔다면 요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있는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는 계층 이론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자, 이제 기능론, 갈등론 가볼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기능론, 갈등론은 앞에서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미 한 차례 배웠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용이할 거예요. 자, 솔직히 사회 불평등 현상은 있어,
어느 사회나 없는 사회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쵸? 어떻게 다 똑같이 가지는 평등한 사회가 있겠어. 말도 안 되지. 이상적인 사회죠. 그런데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야, 이게 있어야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조금 가져야 사회가 더 발전해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기능론이야. 그래야지 더 열심히 노력하지. 그런데 야,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조금 가지면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그냥 핑핑 놀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 열 받겠냐 안 받겠냐. 이거 통합을 저해해서 어떤 의욕을 껐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야 돼라고 삐딱하게 보는 쪽은 갈등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때 의사하고 청소 노동자를 많이 비교해요. 마음이 아프게도 의사들은 연봉이 아주 많아요. 지금 뭐 단편적으로 3억 6천만 원 나왔지만 뭐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겠고 아무리 못해도 1억은 벌겠죠, 연봉. 그런데 청소 노동자들은 지금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아요. 아마 비정규직은 더 조금 받겠죠. 그러면 이렇게 받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죠. 직업에 따라서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기능론이에요. 왜? 의사가 훨씬 더 노력 많이 했잖아. 얘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더 도움되는 일이잖아. 라고 직업에 귀천을 둬요. 너네들도 꼬우면 노력해. 너네도 의사 되면 되잖아. 라는 느낌이야. 이게 기능론이야. 근데 갈등론은 아까 지금 부모 잘 만나서 라는 표현 썼지만 솔직히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요땡 하는 그 노력이 순전히 자기 노력으로만 판단하는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완전히 부잣집 부모를 만나가지고 과목 하나당 쪽집게 과외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형편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이렇게 병원비까지 본인들이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경쟁이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노력으로 부모님의 그 배경을 뛰어넘기에는 이미 그 갭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지 않고 또 어떻게 세상에 더 나은 직업과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나눌 수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기득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쪽은 갈등론이에요. 어떤 뉘앙스의 차이는 알 거야.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점점점 찾아보기 힘든 옛말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깡 시리즈의 정지훈이라는 비가수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자수성가로 그의 재산은 약 350억. 네, 김태희랑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권상우라는 배우는 생일 선물, 아들 생일 선물로 건물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슬람 어떤 엄마는 미안하다 딸아, 내가 네 생일에 3억밖에 못 썼구나 라고 그런 영상을 올려서 엄청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뭐 하나가 무조건 맞고 어디 하나는 무조건 틀렸다는 아니야.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어떤 논리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잘 파악하면 돼. 허각도 가수 배관공 출신으로 슈퍼스타 K 맞나요? 네, 거기에서 1등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어. 기능론에서 보는 것처럼 야,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게 일부 있을 수도 있고 허각이라든지 정지훈이라든지 물론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갈등론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 잘 만나면 그 자식이 팅팅팅팅 놀아도 그냥 건물 하나 물려받거나 네, 외국으로 어떻게 적당히 유학 가가지고 네, 어떤 월세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고 네, 양쪽 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학습지를 정리해 볼게요. 사회 불평등 현상, 아까 뭐라 그랬죠? 사회적 희소 가치를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조금 가진, 많이 가지고 조금 가지는 그 소유 정도, 그 기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다 똑같이 일정하게 가지지 않아.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게 불평등 현상이에요. 그죠? 돈, 지위, 권력. 이거를 아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회적 불평등이 지위고 정치적 불평등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계층 현상,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아마 기능론일 거야. 기능론, 갈등론. 자, 맞는지 봅시다. 기능론은요. 사회 계층 현상이 개인의 노력, 기여도, 그러니까 보통 능력주의라는 책 한때 유행했는데 자기가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거야. 이 사회에 쓸모를 내가 다한 거야.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전제, 입장, 이게 기능론이에요. 그래서 차등 분배가 사람들을 더 열심히 노력하게, 그러니까 더 많이 기여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사회를 더 발전하게 한다. 이런 논리. 자,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돼. 사회 불평등 현상이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건 불가피한 현상이야. 필요해. 이게 더 사회를 발전시켜. 이런 느낌. 그래서 의사가 3억 번다고? 아, 나도 3억 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동기를 부여한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따라서 아, 너는 정말 창의적이구나. 너는 광고 디자인 쪽에서 네 능력을, 네 쓸모를 발휘해 보렴. 아, 너는 정말 손기술이 좋구나. 우리 속눈썹 파마를 한번 해볼까? 능력에 맞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거의 한계. 분명히 가정 배경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게 한다. 그렇죠. 갈등론은요. 사회계층 현상은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더 쓸모 있어, 이 직업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것을 기득권들이 계속 그것들을 재생산하고 세뇌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계층 현상은 보편적인 건 맞아. 하지만 불가피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불평등 현상이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 해소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지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꼭 필요한 현상이 아니다. 나는 죽도록 열심히 공부하는데 유학 갈 돈이 없어. 내 짝꿍은 재벌 2세여가지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데 어렸을 때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영어는 1등급이야. 아우 속상해. 열받아. 상대적 박탈감, 갈등 유발, 통합 저해. 그렇지만 갈등론의 한계는 분명히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도 자기가 정말 노력하면 성공한 사례가 있긴 있지 않아. 그래서 개인이 노력하고 능력을 하면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한다라는 것이 한계예요. 사회 계층 현상은 많이 가진 순서대로 쭈루루룩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인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이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이 있다고 얘기했죠. 계급 이론은 경제적인 요소, 한 글자로 하면 돈이고 이걸 쭉 풀어서 얘기하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여기에서 얘기한 서열화는 딱 두 개로 서열한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지에서 서열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의 계급은 맞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갖다 쓴 것뿐이야. 이분법적으로 나뉘었어요. 계급론은 칼 마르크스가 돈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눈 거고, 불연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쭈루루룩이 아니란 얘기야. 댕강, 두 덩어리. 어이구, 오고고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소속감이 강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으르렁거린다. 사회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중산층 없잖아. 두 덩어리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산업시대를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다. 계층 이론,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나눴다. 베버가 나눴는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다원론이라고 한다. 쭈르르르르륵 쭈르르륵 서열화. 소속감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중산층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중산층이 뭐야? 최상층, 중중상층, 중상층 안에서도 잘잘잘잘잘 나눠지고 권력은 높고 돈은 적고 지위는 높고 막 이런 다양한 지위의 어떤 혼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데 용이하다. OX 갈게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한 다음에 뭘 틀렸는지 확인하면 더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계층론 지위불일치 딩동댕. 계급론은 사회적 위신이 사회계층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땡. 계급론은요 딱 하나, 돈 가지고만 나눴잖아. 그치? 계급론은 현대사회 땡. 얘는 산업사회랑 짝꿍이거든. 계층론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본다.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쪽은 계급론이야. 왜냐하면 계층론은 하나가 하나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다 다양하게 자기 어떤 영역을 뽐내기 때문에 얘는 높고 얘는 낮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 다섯 번째, 계급론은 불연속 이분법. 여기까지 맞네. 계층론 서열 연속 맞아요. 기능론은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뭔 소리야.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당연히 인식하고 있지. 이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걸 더 가지고 싶으면 노력하라. 저 큰 파일을 네가 누리고 싶다면 더 능력을 발휘하라 라고 하는 입장이잖아.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가치 비분이 사회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기득권층이 지네 맘대로 이렇게 세팅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기능론은 희소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맞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보상, 차등 배분을 했을 때 사회가 더 발전한다라고 보는 쪽이 기능론이야. 갈등론은 귀속적 요인, 부모 잘 만나는 거, 이것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미친 영향을 간과한다? 땡! 이게 엄청나게 사회 불평등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잖아. 갈등론은 이렇게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쪽은 기능론. 사회적 희소가치의 소유 정도는 개인 노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에 비례한다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그쵸? 부모 잘 만나면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쪽이 갈등론이잖아. 아까 뭐라고 했어? 6번. 9번은 아니야. 11번.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기능론 맞아요.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 현상 아니야. 불평등 현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능론에서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손지 너무너무 헷갈리는 손지예요. 우리가 아까 동기가 자극된다. 나 의사 되려면 나도 돈 많이 벌려면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게 기능론이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맞아요.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갈등론처럼 생각하는 야, 안 해. 나 부모 잘못 만났고 나 지금 빚만 지금 부모님이 빚만 3억 물려줬고 나 줄줄이 나 지금 6명 동생들 케어해야 되는 소녀가장인데 야, 나 노력 못해. 뻗어버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런 현실. 그래서 그렇게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아, 기능론. 그치? 무조건 다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갈등론은 사회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X.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모든 직업은 다 중요하다. 이게 갈등론이에요. 기능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네, 맞아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부자들.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문제로 보는 반면 벌써 틀렸네.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문제로 안 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갈등론은 불평등 현상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요거는 맞아. 여기가 틀렸어. 마지막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에 기여한, 개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분배되는 거예요. 기능론. 아니에요. 특정 집단 기득권층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어쩌고 갈등론. 이렇게 문장 보고 고를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이게 그 당시 선지에 자녀의 소득이라고 나왔을 때 부모의 소득, 자녀의 소득 반비례가 나타납니다. 의리 갈등론이잖아. 갈등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갈등론은 부모 소득이랑 자녀 소득이 비례한다고 얘기해. 그리고 차등 분배가 만약에 가라면 노력. 이게 갈등론이야. 그러니까 갈등론은 차등 분배 싫어해. 균등 분배를 좋아해. 그래야지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갈등론. 근데 이제 차등 분배는 기능론은 이렇게만 해야 더 노력도 하고 능력 발휘가 된다고 생각하고. 짝꿍이 갈등론 짝꿍은 균등 분배, 기능론 짝꿍은 차등 분배예요. 자, 오른쪽 볼게요. 세 학생 중 한 사람만 틀렸네. 자, 여기 갑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계급 이론. B는 이론이니까 계급 계층이네. 얘는 계급 이론. 연속적 계층 이론. 그러면 얘네 갑하고 을은 서로 다르게 얘기했으니까 얘가 틀린 건 아니네. A는 B와 달리 경제적 요인이 사회계층화 영향에 틀렸어. 왜 틀렸어? 계급은 당연히 돈, 경제적 요인에 맞고 계층은 돈 플러스 지위, 명예,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두 개의 교집합이야. 달리가 아니고 경제적 요인은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해. 그래서 이 틀린 친구는 병이 틀렸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썼습니다.